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9월 12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박지원 게이트가 아니냐 하는 의혹으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보자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 이들이 SNS를 통해 주고받은 사적 대화를 보고 있으면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일반적인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여직원이 나눌 수 있는 대화인가? 저는 좀 의문을 갖게 됐는데 한번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먼저 문제가 됐던 이들의 만남은 지난 8월 12일 롯데호텔 38층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고가의 레스토랑에서 고가의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그 자리에 둘만 동석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아니다, 다른 사람도 한 명 더 있었다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날 SNS에 조성은 씨 이런 글을 남겼죠. 자, 보시면 늘 특별한 시간, 역사와 대화하는 순간들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조성은 씨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역사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과거 SNS에도 등장합니다. 자, 2018년 4월 30일 당시 4.27 남북회담에 대한 평가를 적으면서 당시 국민의당 대표였던 박지원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역사적 상징이 되셨다. 누군가 늘 묻는다. 왜 박지원 대표 곁에 따라다니는 거냐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역사를 가까이서 바라보고 경험하기에는 박 대표 곁이 VIP석이니 그렇지 바보야 라고 하겠다라고 적었습니다. 즉 박지원 대표를 당시 역사적 상징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난 8월 11일 롯데 호텔에서의 만남 이전에도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박 원장의 공관에 이 조성은 씨가 초대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공관에 초대되었다라는 사실을 조성은 씨가 지인들에게 자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조성은 씨는 공관이 상당히 넓었고 앞마당에는 잔디밭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멋있었다. 박 원장이 손자를 공관에 불렀다라는 이야기도 나에게 했다라고 이 지인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과거 SNS 글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자, 2018년 9월 14일에는 당시 국민의당 대표였습니다. 이 박지원 원장과 함께 국회에서 열렸던 한 포럼에 참석한 사진을 올렸고, 약 한 달 후인 10월 12일에 이런 게시물이 올라옵니다. 인천에서 조성은 씨가 어떤 일정을 소화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회가 땡긴다, 즉 회가 먹고 싶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박지원 대표가 또 댓글을 달았습니다. 내일 목포 와요. 방북 보고대회하고 회 사줄게 라는 이런 내용의 댓글을 또 달았습니다. 자, 이후 11월 7일에는 당시 박지원 대표가 TV조선 프로그램인 강적들에 출연했는데 그 당시 함께 수행했었던 모양입니다. 스튜디오 녹화 장면을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오랜만에 뵈었다라고 적었습니다. 또 며칠 후인 11월 11일에는 박지원 대표의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우리 대표님 젊은 날이라는 이런 글을 또 남겼습니다. 자, 12월 12일에는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박지원 대표 사진을 올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 어떤 뽀샵 없는 사진입니다. 산타 지원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셔야 할 텐데 어제 너무 잘 어울리셔서 한 컷을 찍음. 나라에 국민에 선물을 주셔요. 목포는 맨날 선물을 갖다 주시니 밑에 해시태그로 박지원, 또 산타 지원스, 찰떡 같은 핏이다. 이런 산타 복장이 잘 어울린다. 이런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19년으로 넘어가면 이 둘의 대화에 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자, 2019년 2월 16일 이 조성은 씨는 스케줄이 바빠서 굉장히 피곤하다라는 글과 함께 셀카를 올렸습니다. 자, 여기에 박지원 원장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살 빠져서 좋겠네. 자, 여기에 조성은 씨 다시 대댓글을 달았는데 얼굴 살만요. 그러니까 얼굴 살만 빠졌다. 뱃살은 느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라는 이런 글을 달았습니다. 자, 5월 9일에는 두 사람이 그 통화를 나눈 상황으로 추정되는 글을 조 씨가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늘 불쑥 찾아오는 반가운 전화는 늘 설레게 한다. 너무 오랫동안 목소리조차 듣지 못한 분이 불쑥 전화로 안부를 물어주시니 엄청난 반가움이라고 하면서 하트를 2개를 저렇게 달았습니다. 자, 여기에 박지원 원장이 또 댓글을 달았는데 그게 나야. 자, 그러면서 여기에 또 조성은 씨 이렇게 반응합니다. 대표님의 응원과 애정으로 무럭무럭 잘합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불쑥 찾아오는 반가운 전화에 설렌다. 여기에 또 하트를 달고 이런 사적인 대화가 만약에 일반적인 직장에서 상사와 어떤 여직원 사이에 오가는 대화다라고 봤을 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적절하게 느껴지시나요? 만약에 저는 제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뭐 직장 후배와 어떤 남자 상사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가면 저는 좀 주의를 줬을 것 같은데요. 자, 2개만 더 보겠습니다. 5월 17일 조성은 씨 생일로 추정되는 날짜인데 생일 축하 카드와 선물을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자, 여기에 박지원 원장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축하합니다. 함께 못해서 미안하고 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에 조성은 씨는 대댓글로 대표님이 안 계셔서 80%만 채워졌어요. 8월에는 100%로 만들어 주셔요. 또 하트가 같이 저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같은 날 또 다른 게시물에 그 반려고양이로 보이는 그 고양이를 자신의 배 위에 올린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자, 여기에 박지원 원장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양이가 행복하겠다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자, SNS의 대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쨌든 매우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보입니다. 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매우 내밀한 대화를 주고받는 관계로 파악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로 이런 SNS를 들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일반적인 지인 관계가 아니라 매우 친밀하고 특수한 관계로 보인다. 자, 그러면서 8월 11일 이 두 사람의 롯데호텔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합석했는지 밝혀줄 것을 박 원장에게 요구한다. 공금을 지출했는지 사적 비용을 지출했는지도 해명하라라고 했습니다. 박 원장이 명쾌히 해명하지 않으면 숨기는 것에 매우 구린 구석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박 원장은 조 씨가 국정원에 내방한 사실이 있는지 관련 출입 기록을 제출해달라. 만약 조 씨가 국정원에 출입한 것이 확인된다면 그가 정치 공작의 행동 대원일 가능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둘의 관계에 언론이 주목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이 뭔가 윤석열을 치기 위한 공작을 벌인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성은 씨는 어제 SBS와의 인터뷰에서 아주 결정적인 실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 9월 2일 뉴스버스 그 보도 시점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저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는 아니거든요 라고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무의식 중에 툭 튀어나온 굉장한 실언으로 보여지는데 글쎄요, 이게 아주 자기 고백인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고발을 사주했다라는 이 의혹에 윤석열 전 총장이 뭔가 개입했다라는 증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나
지금 이 뉴스 보도 이 시점 전후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났다라는 이 사실관계는 명확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런 실언까지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을 놓고 봤을 때 현 상황에서 이 사건을 고발사주 의혹으로 봐야 맞는가, 아니면 박지원에 의한 윤석열 죽이기로 봐야 하는가, 여러분 어느 곳에 더 무게를 둬야 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